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긴박하게 진행된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을 강조해왔다. 일자리, 정치개혁, 안보와 외교, 그리고 지역 발전. 문재인 대통령 시대. 지역 발전에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지난 겨울, 거리로 나온 국민들은 스스로 뽑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국민의 함성은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정치권의 시계는 빨라졌다. 원내 일당.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그게 무슨 선심입니까? 지금 대학 등록금 그는 19대 대선을 부정한 세력과의 대결, 적폐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규정했고 당당히 승리를 거뒀다. (1982년) 사법연수원을 가장 좋은 성적으로 수료했지만 학생운동 경력으로 판사에 임용되지 못한 문재인은 국내 유명 로펌의 영입 제의를 뿌리치고 고향 부산으로 내려왔다. 이때 만난 이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둘은 서구 부민동에 무료 노동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며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 30년 인연의 시작이었다. 1980년대 후반, 사회는 대립과 갈등, 혼란의 연속이었다. 문재인과 노무현은 사회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1988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 참여 제의에 노무현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둘의 길은 갈라졌다. 하지만 바보라 불릴 만큼 우직한 도전을 하던 노무현의 곁엔 늘 문재인이 함께했다.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선 노무현 후보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오늘 저희는 국민통합과 남북 투표일을 6일 앞둔 현재 노무현 대통령 후보 승리는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를 정치로 나가게 했고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 책임지라는 말에 참여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노무현을 돕게 된다. 민정수석이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청와대 최고 비서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조언해야 하는 자리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조용한 조력자였다. 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유명한 연설이 있다. 원본을 보면서 읽었습니다만
하지만 정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정치를 접고 네팔 도보 여행을 하던 문재인은 급히 귀국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노무현의 전담 변호사가 되어 탄핵 기각을 이끌어낸다. 그 전에 저희들은 용서드리고 무릎 꿇고 사죄드렸습니다. 2005년 다시 청와대에 들어간 문재인은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을 거쳐 참여정부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노무현과 함께했다. 퇴임 후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 분위기도 바뀌었다. 수차례 총선 출마 권유에도 거절하던 그가 다시 일선에 나오게 된 것도 노무현을 위해서였다. 문재인은 또다시 노무현의 전담 변호사로 복귀해 변호 업무에 착수했다. 탄핵 위기에선 구해냈지만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문재인이 정치에 눈뜨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정치적 동지였다. 스스로도 정치는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지만 어쩌면 운명일지 모르는 길. 문재인의 운명이었다. (2012년 4월)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초선 의원이 된 문재인은 그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된다. 18대 대선 첫 유세 장소는 부산이었다. 부산 시민들께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셨고 또 민주통합당 후보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당시 새롭게 부상한 안철수의 지지를 극적으로 이끌어내며 후보 단일화도 이뤄낸다. 새정치의 꿈, 제가 앞장서서 또 안 후보와 함께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18대 대선에서 맞붙은 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두 후보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부산 경남을 찾았는데 그만큼 대선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었다. 문재인은 18대 대선 공약으로 활력 부산을 강조하며 산업과 수출의 거점, 민주화를 선도해온 부산의 영광 재현을 약속했다. 마지막 유세도 부산이었다. 부산 경남은 문재인의 생물학적 고향이면서 정치적 고향이다. 지지 열기는 뜨거웠다. 내일이 투표 날인데 승리가 예감되십니까? 문재인도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이제 이겼다! 대선 승리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하지만 정치인 문재인으로서 홀로 서기는 그리 호락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알려진 것처럼 피난민 출신이다. 문재인의 부모는 한경남도 흥남 부두에서 어렵게 배를 타고 거제도로 피난을 왔다. 전쟁의 상처가 가시지 않아 다들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작고 왜소한 체격, 조용한 성격의 소년 문재인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발군의 실력으로 한강 이남 최고의 학교라는 경남중학교에 진학했다. 이북에서 공무원을 하셨던 아버지는 장사에는 경험도 재능도 없으셨고 고단한 생활은 계속됐다. 어머니는 계란 행상에 안표 장사까지 해야 했다. 복주 새벽에 어느 날 저를 이제 깨우시는 거예요.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쯤 됐을 텐데 혼자서 이제 그 부산역까지 가려고 하니까 몇 킬로 되거든요. 이제 아마 좀 겁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꽤 한 몇 킬로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갔는데 정작 거기 가셔서는 그 막 일격이직 이렇게 살펴보시더니 그 안표를 사지 않고 그냥 돌아오셨어요. 이제 그날 이제 돌아오는 거리도 또 이제 걸어서 돌아왔거든요. 그 이제 아침도 굶고 했으니까 배도 고플 거 아니에요. 그 길을 이제 터벅터벅 이제 걸어와서 오다가 집 앞에 거의 다 와가지고 거기 이제 구멍 가게에 거기 이제 토마토 그때나 지금이나 뭐 토마토가 제일 이제 산 과일이니까 그거를 이제 사서 그거를 요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이 너무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 당시 수재들만 모인다는 경남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문재인의 원래 꿈은 역사학자였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희대 법학과에 진학하게 된다. 하지만 시대는 고요하지 않았고 청년 문재인도 도서관에만 머무를 수 없었다. 유신반대 학내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고 학생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군대에 강제 징집됐다. 교화라는 명분으로 가장 힘든 특전사에 배치됐지만 적성에 맞았는지 힘든 훈련도 거뜬히 치러낸 특 A급 사병. 가장 뛰어난 폭파병이었다고 한다. 아내와의 인연도 학생운동에서 시작됐다. 학교 축제 파트너로 만난 두 사람은 7년간 뜨겁게 연애했고 평생을 동지로서 서로의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먼저 프로포즈할 정도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아내는 남편의 유세 현장에 든든한 지원군이다. 스스럼 없이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문재인 특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요새 바쁘고 긴장된 시간이 많아서 일단 소화가 잘 되는 음식, 그다음에 꼭 국과 밥이 있어야 되고 해산물을 좋아해서 생선은 꼭 챙기죠. 예. 19대 대선에 임하는 문재인은 달라져 있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사고는 정치인 문재인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18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문재인은 대통령이 돼야 할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해 12월 문재인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당선되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하지만 당 상황은 좋지 않았다. 당내 장악력은 약했고 친노 비노 갈등과 안철수 의원과의 대립으로 당은 분열되고 비주류의 사퇴론에 직면했다. 패배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패배한 것도 모자라 당내 분열과 갈등으로 국민들께 더 큰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정면 돌파. 더불어민주당이란 새 간판 아래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며 당의 이미지를 새롭게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부산에서만 5석,
123석을 얻으며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1당으로 올라섰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투표해야 문재인 맞습니까? 19대 대통령 후보가 되어 다시 찾은 부산 경남. 여러모로 출발선이 다른 19대 대선은 선거 과정도 민심도 달라져 있었다. 문재인에겐 유리한 신호다. 부산에 오니까 기분이 억수로 좋습니다. 역시 고향입니다. 그동안 부산 경남의 민심은 뚜렷한 여권 성향을 보였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에서는 29%의 지지를 받았고 문재인도 지난 대선에서 40%가 채 되지 않는 지지를 받았다. 이번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부산 경남. 문재인도 가장 먼저 부산 경남 공약을 발표했고 전국 공약도 지역 맞춤형으로 개조했다. 가장 강조한 것은 일자리 대통령.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2단계 이전을 통해 자회사와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로 표현되는 공공기관 이전은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안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요즘, 에너지 미래 대책도 발표했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대체 에너지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다 탈원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꾸로 우리나라만 유독 원전을 지금 늘려나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이미 탈원전을 공약했습니다만 탈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로드맵까지 그렇게 공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지만 국가의 근간 산업으로서 조선과 해운 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국내 선박의 발주를 높여나가고 또 우리 해군이나 해경도 우리가 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비교해 보면 보유하고 있는 함선들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해군이나 그 해경의 그 선박 보유도 늘려나가고. 문재인은 선거 기간 내내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대세론을 굳혀왔다. 대통령 후보가 된 뒤 이동한 거리만 1,600km. 그중 부산 경남은 7차례나 방문해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대통령께서 뵙겠습니다. 문재인은 스스로를 준비된 대통령, 국민 통합, 지역 발전의 적임자라 강조해왔다. 저 문재인 부산에서 인정받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부산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 19대 문재인 대통령, 지역 발전의 희망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젊은 세대들 직장 똑바로 잡고 살기 좋도록 해주세요. 사교육비에 대한 무슨 방안이 나와서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고 빈부격차도 해소되고 이 시끄러운 나라 좀 안정하게 해주고 부정부패가 없고 일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